이상, 고온, 폭염 이게 미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뒤에서 기다리시면서 저희 안비양 리포터 연결한 거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그 상황이 뭐 저도 계속 보고 있어서 근데 아마 말씀하시는 게 좀 되게 평화로운 실내에서 말씀하셔서 약간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 그쪽은 지금 정말 뭐 전력 끊기면은 이제 밤에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뭐 밖에서 자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이런 기후변화 관련해서 방송을 좀 나온 적이 있지만 6월 달에 극심한 폭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그전에 뭐 있었던 과학자들의 경고보다도 훨씬 더 이게 좀 빨리 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뭐 7, 8월, 그러니까 여름 내내 이런 열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데 원인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기후변화가 꼽히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자연이 뭐 인격체는 아니지만 7월이나 8월에 폭염이었는데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7월 말에 더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우니까 제대로 알려줄게 6월에 한번 더워봐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 같은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돔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서 온난화가 되면서 제트기류가 모양이 바뀌면서 이게 그 뜨거운 공기가 정체돼서 계속 뜨거워지는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돔처럼 해서 그 안에 열기가 머무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이제 고기압이 있는 건데 좌우에는 저기압이 두 개가 딱 버티고 있고 원래는 그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 제트기류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조금 서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압권에 걸리면 서늘하고 고기압권에 걸리면 뜨거운데 한 번 걸리면 이게 오래가는 게 이제 기후변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세계의 날씨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런 그 열돔 현상이 미국만은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유럽에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도 거기도 당연히 좀 더운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6월에 지금 사실 거기가 두 번째 폭염을 겪고 있거든요. 몇 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지금 43도 정도 올라가 있고 카탈로니아 지역이라는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산불만 30건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밀양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6월 달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건이었고 한 3일 만에 다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스페인의 카탈로니아는 지금 30곳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네네. 우리나라도 불 끄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뭄이었습니다. 워낙 땅이 메말라 있으니까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불이 진화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이 좀 이상 기온에 의한 영향이다라는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변화가 뭐 원인이냐라고 하면 답에서는 조금 특히 과학자가 대답하는 영역인데 원인이라고 딱 하긴 그렇지만 이제 그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제 항상 나오는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이런 가뭄, 더 심한 가뭄이 지속될까 봐. 그러고 보면 올해 봄도 굉장히 빨리 온 것 같다는 좀 느낌도 점점점 들고. 빨리 오죠. 점점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5월까지만 해도 오리털 이불 덮고 자다가 6월 되면서 에어컨을 갑자기 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몇 년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실 뚜렷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이제는 힘들지 않나. 뚜렷했었다라는 기억이 있죠. 나이가 약간 있는 사람들은. 맞는 말씀이시네요. 봄은 왔다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월급 통장에서 왜 갑자기 나가는 듯이 스쳐가는 거죠. 너무 적확한 표현이시네요. 하나 제가 그 알아보니까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원래 뇌염 경보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6월 중순 뭐 한 더워지면 뇌염이 올 수 있구나 이런 거 이제 알고 주사 맞잖아요. 근데 혹시 작년에는 뇌염 경보가 언제 났는지 아십니까? 뉴스를 했을 텐데 기억은 안 나네요. 3월 22일이었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제주도에서 그 모기가 발견되는 게 점점점 빨라지는데 뭐 80년대 말에는 6월 초였는데 지금 3월 달에 이게 사실 뇌염 모기가 나왔다 하면 일단 뭐 여름이 온 건가? 여름이 생각을 온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봄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대로라면 지금 뭐 많이 다 들으셨겠지만 한 2050년 정도에는 몰디브도 가라앉고 일본도 가라앉고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었어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이었나요? 그 장마가 굉장히 길었을 때 폭우가 오고
하필이면 그때 만조가 있고 그 이제 맞아요. 해수면도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겹치면 사실은 이제 일부적인 이미 침수를 입을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연구를 좀 많이 하는데 2050년까지 약 20만 가구의 주택이 침수돼서 살 수 없다라는 뭐 연구도 나왔고 이미 플로리다 같은 지역은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경치 너무 좋고 해변가 너무 좋은데 1년에 한 뭐 한 달 정도는 도로가 물에 차니까 그러면은 또 하수도가 안 빠져가지고 살 수가 없죠. 악취가 나고 또 병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전염병도 돌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이런 기후 변화의 주 원인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좀 꼽히고 있는데 앞서 극지방이 녹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석연료 사용 같은 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뭐 이미 통계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1970년대에 이렇게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기후가 바뀐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예. 입증은 된 거고 화석연료 사용이 온실가스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빨리 없애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이 정도의 더위는 이때가 참 좋았어. 이때가 참 그래도 괜찮았어. 과거가 지금이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도 그럴 수 있다. 그거는 분명히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좀 가스를 막으면서 유럽에서 석탄, 그러니까 화력 발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라들이 좀 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기고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심히 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에 두 가지 동향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너무 급하니까 석탄이라도 다시 돌리자라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폭염이고 이런데 전기가 공급이 안 돼 버리면 예. 뭐 그때는 이제 뭐 국가가 유지가 어려운 거죠. 예. 대신에 실질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원래도 하고 있었는데 예. 훨씬 더 빨리 많이 늘리는 걸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석탄으로 좀 끄고. 해결하고 예.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의존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조금 국내 언론에서 약간 덜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좀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풍력이나 태양광을 사용하는 거는 지구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문제인 겁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지구를 위한다기보다 예. 그냥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맞아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가장 싼 에너지가 됐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저런 이유로 약간은 이제 좀 비싼 편이 있는데 사실 10년 전에 비해서 한 태양광 요 패널 가격이 한 10분의 1로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안 하면 사실 앞으로 뭐 수출도 어려워질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여름에 전력난 이런 것도 더 심해질 수 있고 해서 태양광 풍력은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저거 꼭 해야 되나? 더 좋은 거 없나? 뭐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군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뭔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좀 우리나라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우리를 위해서 뭐 정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겠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끝으로 짚어주시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노력이 유럽에서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예.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촛불 시위처럼 엄청나게 시위를 했었어요. 이거 기후 때문에 지금 큰일 났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바꿨어요. 이것저것 예. 막 태양광 풍력 더 늘리겠다, 더 빨리 늘리겠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전기차 아니면 이제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통과됐거든요. 예.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예. 폐기물이나 뭐 빨대 뭐 이런 거는 전체 다 해도 한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다 줄여된 상황에서는 그 개인의 약간 그 노력은 물론 의미가 있지만 예. 일단 정부나 기업이 좀 더 박차를 가게 만들어는 게 더 우선순위라는 건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아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빨대 생산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해서 이제 기업 차원에서 빨대 없는 우유를 출시한 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건 흥미로운 스토리긴 한데 예. 이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렇게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거는 결국은 과학적 통계랑 그거 봐야 되는데 예.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저런 재앙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도 우리가 각자 노력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텀블러 사용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 텀블러를 쓰는데 내 차는 큰 디젤차라든지 차라리 전기차를 타고 텀블러를 안 쓰는 게 온실가스 면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식 전환도 다 같이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굵직하게 대응을 해야 예. 큰 문제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